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4일 토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복미정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었어요. 분수를 지키되 구두쇠는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주머니 사정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이기심만 채우는 경우에 아랑곳 없이 자기만의 어떤 그런 만족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내가 오늘 밖에 나갔는데 나 돈 하나도 안 썼어. 저 사람이 밥값도 안 했어. 술값도 안 했어. 커피값도 냈어. 와, 나 오늘 뭔가 승리한 느낌이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있겠죠? 예. 그 절대 착각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자꾸 공짜공짜 하고 이렇게 막 그 얻어먹는 습관이 들어버리면요,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만지고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돈도 경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경우가 발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요, 항상 그래요. 초반에는 어릴 때는요, 내가 그냥 맨날 평생 젊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막 흥청망청 쓰고, 또 친구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돈 못 모으죠. 그러니까 매일 뭐 음주가무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나만 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외로울 때는 그 적당히 그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내가 또 스스로가 혼자 있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 절제된 삶, 통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가치를 키우는 건 맞는데, 그냥 그때그때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쓰고, 저축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무조건 그 내부적인 어떤 삶의 그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밖에서의 그냥 막 진짜 유랑하는 삶을 즐기는 사람들, 결코 잘 살 수가 없죠. 가정에 소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점점 늙어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필요한 게 되게 많아져요. 영양제, 그리고 먹는 거 잘 먹어야 되니까 음식값도 많이 들고, 병원비도 정말 많이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축, 여축을 해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난 그냥 오늘 하루만 살 테야 하고, 한동안 유행했던 그 욜로족처럼 살다 보면은, 진짜 그 끝은 불을 보듯 화나죠. 그래서 시간과 돈도 낭비하고, 또 앞으로 이제 돈을 들어올 걸 예상해 갖고, 예전에는 뭐 외상을 하면은 뭐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 있었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이제 친해지다 보면은, 이렇게 동네 예전에는 인심이 좋아가지고 외상 주면은 그 막 외상장부가 막 두세 장씩 넘어가고, 말일날 이제 월급 때 되면은 막 그 집안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고 뒷문으로 돌아가고 피해가고, 이 이상하게 사람 심리라는 게요, 이렇게 갖다 먹으라면 얼른 갖다 먹고, 돈 빌리는 사람들의 심리들도 그렇더라고요. 내 거는 우선 쓰고 빌릴 거는 나중에 주려면 아깝대요. 그럼 말이 됩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빚잔치, 산더미 위에 막 빚 같은 데다가 이제 몰려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다 보면은 사기도 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들이 펼쳐지죠. 사람이요, 그래요. 뭐 내가 옷을 되게 좋은 걸 입어봤자 그때 만족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잠깐 뭘 했는데 그 순간의 쾌락 때문에 행복해, 술 먹고 아우 기분 좋아, 이렇게 되겠지만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 허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 없고 앞으로 막 그 꾸려가야 될 게 많고, 막 아이들은 막 자녀들은 막 양육하려면 다 돈이 필요한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상당히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네, 불안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이제 막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아주 그냥 되게 수입을 막 자잘자잘한 걸 막 하찮게 막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약간 절제하세요. 약간 좀 덜 쓰고, 좀 웬만하면 두 번 가던 거 뭐 진짜 한 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횟수도 좀 줄이고, 내가 좀 집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집에서조차도 뭐 진짜 예전에 뭐 수도세 같은 것도 다 아끼시고 전기세도 아꼈는데 요즘에는 너무 무분별하잖아요. 좀 약간 아껴 쓰는 삶을 좀 살면은요,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은 이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공돈이 들어오면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써요. 그냥 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근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분석을 해도 마음이 막 허한 사람들이 그 돈 막 써 제끼고 그 다음에 그 막 물질에 대한 거 탐닉하고 쇼핑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돈 없어서 절절매고 여기저기 막 끌어다니고 그런 이제 삶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는데, 사실은 푼돈이, 그러니까 작은 돈이지만 계속해서 쌓이고 모이면은 자립생활에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20, 30년 전만 해도 막 적금이 막 20%나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어머님들이 집도 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적금 이율이 좀 많이 작아졌었지만, 요즘에 또 어떤 데는 뭐 7%대도 있고, 뭐 지역 그런 이제 곳에서, 은행에서 3.7%요 정도로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막 황당하게 막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는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렇게 곳간이 불어나는 그 재미를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 막 사치 부리고 또 낭비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사실 누가 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치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은 내 뇌가 문제예요.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막 그렇게 그 낭비하고 막 그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막 금리가 낮아서, 그리고 아니면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뭐 세상이 뭐 불공정해서, 불공평해서, 이런 식으로 내 탓이 아니라 주로 남 탓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그 막상 또 앞에 나가면 막 물건 보면은 그냥 눈이 막, 예. 그런데다 요즘은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뭐 TV에 홈쇼핑, 온라인 쇼핑도 그냥 바로 택배에 그냥 그 다음날로 보내주죠. 그리고 물건은 또 질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이제 분들 중에 이렇게 아끼는 분들 보면은요, 그냥 아 이거는 원래 내가 뭐 아는 거고, 이거는 어차피 뭐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입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그 쓸데없는 지출을 막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계부를 쓰거나 그렇게 하면서 정신 차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돈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오면은 네 돈이든 내 돈이든 안 가리고 그냥 돈만 보면은 그냥 잡아서 그냥 막 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규모가 있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규모 있게 생활을 하는데, 한동안 그랬었어요. 막 카푸어 해가지고, 저는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인가 했었는데, 외제차는 거의 막 억대를 넘어가는데, 집은 막 월세를 살고, 심지어 그 외제차도 한 달에 월급 2, 300인데 그게 다 그 렌트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거의 약간 그냥 시커멓죽죽 하면서 그냥 막 초조해 보이고 막 불안해 보여요. 그럼 차를 좀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난 이거 팔면은 진짜 막 그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다, 이것만은 아니다 하면서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꽃세월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제 약간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을 때는 과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금액이 나가는 것부터 빨리 정리정돈을 하는 게 맞는데, 가끔 가다가 그 내가 살던 삶은 그대로 영위하고 유지하고 싶어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지금 생활 자체는 궁핍하고 힘든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정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저는 이제 그 돈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돈 많은 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안 쓰더라고요. 진짜 안 써요. 재벌 같은 분들 돈 쓸 것 같죠? 굉장히 철두철미하세요. 그래서 돈이 이제 너무 많아도 약간 불행하게 느껴졌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 와서 자꾸 그 돈 냄새를 맡고 달라고 그러고 뺏어갈 궁리를 하고, 점점 사람에 대한 그 긴장감, 경계심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가 서민들의 사는 삶은 약간 긴장감이 이제 없잖아요. 사람 좋아하고, 하다못해 뭐 밖에 나가서 그 호프집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런 길가에 그 8호설 아래에 앉아서 다닥다닥 붙어 있고, 뭐 동남아 가도 그렇대요. 그런데 영국에 막 그런 그 귀족들이 사는, 또 돈 되게 많은 재벌들이 사는 데는 산꼭대기에 뭐 두 부부만 살거나 정말 이 사람들하고 동떨어진 삶을 이제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농담으로 비행기 타봐라, 우리가 서민들이 타는 이코노미석은 굉장히 좁지만 부자들은 하다못해 그 돈은 아까워도 이 넓은 이 적당한 거리를 원한대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들은 돈을 보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쓸궁리를 하고, 돈이
그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은요, 돈을 이렇게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항상 남들을 도와줄, 정말 내가 진짜 왜 뭐 차 끌고 다닐 때 뭐 몇십만 원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지갑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런 이제 여분의 돈이 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돈을 막 그냥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족족 다 써버리는 그런 약간 방탕한, 좀 표현이 좀 거치나요? 좀 조심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누구를 도와주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나한테 쓰는 돈,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남한테 뭐 좀 먹어봐, 아니면은 내가 좀 누군가를 위해서 뭘 사준다, 이런 일들이 별로 없대는 거예요. 오히려 주머니에 여분의 돈이 있으면서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 남들에 대한 어떤 여유 있는 마음가짐도 가진다는 거죠. 실제로 구두쇠처럼 돈을 막 이렇게 움켜쥐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거라고 하는데, 그건 또 올바른 절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적시적소에 그 돈을 갖다가 잘 유용하게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인품도 인격도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서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었지만 만났는데, 그런 밥 한 끼조차도 나한테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까지는 만날 수는 있지만, 한 번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막 돈돈돈돈 거리고 막 돈에 대해서 막 집착을 부리고, 그리고 남한테는 이런 한정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소갈머리가 좀 좁아 보인다,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이제 그렇게 움켜쥐고 사는 삶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내 마음이 있어서 뭔가 하나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 그럼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꼭 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정말 좋아지죠.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내가 나갔는데 그냥 내가 쓴다는 생각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낼게요 하는 그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품위가 있고, 이 사람하고는 좀 앞으로 관계 맺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매번 나갔는데 자기가 불러놓고 돈 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은 단지 이유가 없어요. 돈 많이 벌잖아, 돈 많아 보이잖아. 아니, 그 돈 많아 보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밤에 잠 안 자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새 낮에 사람들하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번 돈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눈꽃만큼의 배려도 안 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졸장부라고 하죠. 우리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 아주 그냥, 저는 그냥 솔직히 직선적으로 말한다면 추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갔는데 벌써 이게 이렇게 약간 신발끈 매고 막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 눈치 보고 막 이러면 전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아는 척 안 합니다. 티는 안 내지만 그 사람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의 그걸 이제 마감을 치죠. 그래서 진짜 되게 멋있는 부자들은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아량과 그리고 또 너그러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정직한 게 우리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최선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온이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예, 좀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네, 감기 정말 정말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뭐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산책도 나가시고 이제 여행도 떠나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각자 도생으로 뭐 이번에도 강연 같지만 이렇게 칸막이도 없어지고, 뭐 요즘에 이제 약간 열 체크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잘 적응해서 이제 버텨내가면서 스스로가 살 길을 찾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니까 건강 누구보다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망가진 건강은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저는 웬만하면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미정이었습니다.